어, 일단 트랜스포머 이번에 발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발표하는 이유는 자연어 쪽에서도 그렇고 이미지 쪽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모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즌 처음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발표로 트랜스포머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개관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모델이고요. 이제 이 모델의 내부를 보시면 내부는 크게 인코더하고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6층으로 이렇게 쌓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6개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인코더의 6개 층을 모두 통과해서 계산된 값이 디코더의 각 층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점인데요. 어, 이제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인코더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드포워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고 피드포워드 레이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이 위에서 봤던 인코더를 모두 6개 인코더를 모두 통과해서 계산된 값을 이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피드포워드는 이제 릴루를 사용하고 그리고 릴루를 사용하는 리니어 레이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텐션은 한 언어 잠시만요. 뭘 놓쳤어. 어. 어텐션은 이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이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불어에서 environment 마린이 있으면은 여기 영어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갖고 마린 environment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은 지금 다른 것들은 좀 순서가 대충 비슷한데 이 두 부분 서로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어텐션에서 이 두 개의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도 어텐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이 자기 자신 내부의 단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단어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지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it이 여기 더와 애니멀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이렇게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론을 할 때는 인코더에 인풋만 넣어주겠지만 학습을 할 때는 인코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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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풋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디코더에는 또 이제 레이블을 또 입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할 때 레이블을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디코더에 집어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논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12차원으로 이제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4차원 인베딩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랜스포머의 이제 어텐션 레이어는 인풋에 있는 이 모든 토큰들을 이제 행렬화를 해서 한 번에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문장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RNN 계열처럼 문장의 순서대로 토큰이 입력되는 그 RNN 계열과는 다르게 문장의 순서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포지셔널 인코딩은 그 인풋 벡터하고 같은 차원의,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이제 512차원이 되었고 제 설명에서는 이렇게 4차원의 크기를 갖게 될 텐데요. 이 인풋 토큰의 인베딩 값하고 똑같은 차원을 갖는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두 개를 단순하게 이제 더해 줌으로써 최종적인 인풋 인베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논문에서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이용한 인베딩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어, 지금 이 순서, 여기 지금 순서대로 이제 0, 1, 2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서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꼭 사인 코사인 방법이 아니라도 어떤 인베딩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 전부 다 괜찮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포지셔널 인베딩은 그 입력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학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이용해서 이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학습되는 부분을 이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이제 RNN 계열하고 다르게 GPU를 활용해 갖고 병렬적인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력되는 모든 토큰들을 행렬화해서 한 번에 어텐션 레이어에 입력하고 그 모든 토큰들 간의 관계를 한 번에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력 값들을 각 토큰마다 각각 피드포워드 레이어에 입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렬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RNN 계열보다 파라미터 수가 이제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 연산 시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 RNN 모델을 이용하는 것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학습하거나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텐션 레이어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를 서로 합성곱을 해갖고 정답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쿼리 키 밸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쿼리 키 밸류는 이제 각각 쿼리는 객관식 문제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키는 객관식 문제의 보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그 객관식 문제의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서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키에 있는 보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첫 번째 밸류 값을 채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보기들 중에서 답을 찾아갖고 두 번째 밸류 값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한 번에 처리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thinking machines라는 두 단어가 입력됐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차원으로 인베딩을 해주고, 그리고 쿼리 키 밸류에 각각의 웨이트 값하고 이제 곱해줘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 3차원의 웨이트 값을 만들어냈다면은 이제 3차원의 쿼리 키 밸류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띵킹이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쿼리는 띵킹의 키하고 또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머신스의 키하고도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둘 다 계산이 돼야 되고, 음, 이렇게 두 개를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스코어가 너무 커지면은 기울기 소실이나 폭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그 스케일링 한 값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줘 갖고 각각의 이제 밸류 값에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밸류 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 밸류 값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띵킹의 z 값을 구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머신스에도 똑같이 취해주게 되면은 머신스에 대한 z 값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Z1, Z2라는 게 그냥 이 쿼리 요걸로 보시면은 요게 Z1, 요게 Z2라고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위에가 여기가 이제 thinking machines라고 thinking machines. 이제 thinking machines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Z값이라고 친다면은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이제 값이 동시에 이제 합성곱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계산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쿼리와 키와 밸류 모두에서 합성곱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아래는 계열보다 속도와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을 이제 약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의 어텐션만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 어텐션을 8개를 이용해서 저기 계산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음, 만약에 그러니까 코드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멀티 헤드를 사용한다면은 지금 이 웨이트 값이 지금 이렇게 3차원이지만 코드에서는 이제 6차원의 웨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반으로 쪼개서 3차원, 3차원으로 이제 나눠 갖고 각각의 멀티 헤드를 각각의 이제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6차원의 웨이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쪼개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웨이트 값하고 이 웨이트 값이 서로 초기 값이 다르게 설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좀 더 다양한 결과값을 내보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헤드를 이용해 갖고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8개의 멀티 헤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면은 이렇게 8개의 Z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8개의 Z값들을 시각화를 해서 보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서 이 시 아까는 더 애니멀에만 이제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8개의 그 8개의 셀프 어텐션이 각각 다른 곳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Z값을 그냥 단순하게 컴텟을 해서 이 길이의 웨이트 값하고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처음에 입력된 것과 똑같은 2 곱하기 4 행렬의 Z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 그림이 다 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띵킹 머신이라는 4차원의 인베딩 벡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쿼리키 밸류의 웨이트 값들하고 곱해서 쿼리키 밸류 값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z 값을 만들어내고 이 z 값들을 컴캣해 갖고 컴캣한 길이에 이제 웨이트 값하고 곱해서 입력된 값과 똑같은 크기의 출력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층에 있는 또 인코딩 레이어로 인코딩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6번이 반복이 되고 나온 이 Z 값이 이제 디코더의 각 블록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부가적으로 아까는 보지 못했던 이제 잔차 학습하고 정규화 과정이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피드포드를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어, 놓여 있게
놓여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잔차 학습은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일 테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정규화를 하는데 CNN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치 정규화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의 모든 길이가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어, 지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문장들이 입력되는 거고, 각 문장마다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이가 짧은 문장은 뒤에 패딩이 길게 붙고, 길이가 긴 문장은 뒤에 패딩이 짧게 붙어서 이것들이 결과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머에서는 배치 방향으로 정규화를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그 차원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차원으로 처음에 인베딩을 했으니까 그 4차원 방향으로 정규화를 해주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논문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디코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디코더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그 레이블이 디코더의 입력으로 같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들어온 레이블을 이제 셀프 어텐션을 거쳐갖고, 그러니까 그 쿼리, 지금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셀프 어텐션을 거친 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쿼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보기하고 정답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기하고 정답지를 그 여기 아까 인코딩 블록들을 모두 거친 그 값을 이용해 갖고 보기와 정답지를 이 안에 넣어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인코더 쪽과 다르게 디코더 쪽에서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장은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맞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질문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킹 과정을 한번 거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쭉 넣어줘 갖고 기울기를 소실시켜 갖고 역전파를 불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나는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나는 사과를, 세 번째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순서를 갖고 질문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도 지금 여기 인코더에서는 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디코더 부분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이 앞에 마스크드라고 붙은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앞에 인코더 쪽과는 다르게 이런 마스킹을 해줬기 때문에 이름도 이렇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붙인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셀프 어텐션에 하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해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쿼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인코더에 입력으로 들어온 것은 더독 라이크 소세지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코더에서는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강아지가 소세지를 좋아해라는 문장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은 뒤 좋아해 쪽은 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소시지를까지밖에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소세지를이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값이 좋아해하고 맞는 매칭이 되는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밸류에서
like 쪽이 굉장히 확률이 높게 이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들어갔던 디코더 부분의 인풋이 이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따로 이제 레이블이 인풋되는 거 없이 바로 디코더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져 갖고 최종적으로 리니어 레이어 소프트맥스를 거쳐 갖고 결과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단어 사전을 이용을 해서 단어 사전을 이용을 해갖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물의 순서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여기서 그 인코딩을 할 때, 인베딩을 할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이 순서에 근거해갖고 어, 이쪽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더라도 결과물은 어, 그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제 출력물의 언어의 순서에 맞춰갖고 이제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설명이 끝났는데 혹시 트랜스포머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 네. 그 트랜스포머의 그 실 예시를 들어주실 때, 그 네. 번역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랜스포머는 번역 말고는 어느 태스크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요 트랜스포머 지금 이 구조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응용을 한 다른 아니, 부분까지 전부 다? 이 구조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번역을 하는 데에 쓰이 번역을 하는 데에만 이제 쓰인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거나 이런 쪽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이제 변형을 해갖고 예를 들어 버튼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른 이걸 이용한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 갖고 그런 분야로 이제 또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 그럼 저의 모든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영어에서 뭐 한국어로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 언어로 바꿀 때 네, 어순이 다른 언어를 번역할 때 네. 어떤 것 때문에 그 어순이 달라도 잘 맞출 수 있다고 하셨죠? 아, 제가 잠깐만 위로 올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왜,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입력되는 언어에도 이렇게 순서가 같이 입력이 되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장에 만약에 지금 이 불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거라면 여기에 또 디코더에 학습을 할 때 디코더에도 한국어 레이블이 이제 이 포지션을 갖고 똑같이 이 순서를 갖고 입력이 돼서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 한국어를 불어로 번역하시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불어를 한국어로 번역? 지금 이 모델은 여기에 인코더에 이제 불어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 디코더에는 한국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불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디코더에 네. 방금 말씀하신 디코더에 따로 인풋해야 되는 라벨은 한국어 라벨이고 인코더에 들어가는 포지셔널 인코딩은 불어 관련된 그 포지션 데이터일까요? 맞을까요? 네네네네. 그래서 인코더에는
불어 토큰을 임베딩한 값도 들어가지만 불어의 어순을 임베딩한 값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어가 디코더에 들어갈 때는 한국어 그 단어 그 토큰에 이제 임베딩 값도 들어가지만 한국어 어순에 관한 그 포지셔널 인코딩도 같이 임베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0번째 그 지금 불어의 0번째 토큰하고 한국어의 첫 번째 토큰이 그 어텐션 서로 이제 어텐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습이 된다면은 한국어 그러니까 불어에서 0번째가 이제 들어갔을 때 한국어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예. 네, 이해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갖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다가 잠깐 놓쳐가지고 다시 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근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저는 어디요? 항상 지금 보이는 포지셔널 인코딩 그 네, 그래프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 이거요? 네네. 아, 이게 지금 여기 요 가로축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논문에서는 임베딩을 할 때 512차원으로 임베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때도 그 임베딩 차원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이제 차원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512차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이게 이 512차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 순서입니다. 음, 그래갖고 지금 만약에 쉽게 생각해갖고 그 만약에 이 순서가 0, 1, 2, 뭐 3, 4, 5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거를 지금 4차원짜리 이진수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0, 0, 0, 0이고 이제 1, 0, 0, 0이 될 것이고 0, 1, 0, 0 그 다음에는 1, 0, 0, 0 아니 헷갈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나갈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어 여기는 이제 0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0인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앞부분이 1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뭐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보여진다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아이고 됐나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차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원이 조금 길어지면은 이제 뭐 하나 늘어났을 때 하나의 자릿수만 그러니까 한 개의 자릿수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게 뭐 10개로 늘어나면은 이거 1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이제 아,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꾸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의 L2 놈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 가운데가 굉장히 이제 뾰족하게 높은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인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각화를 통해서 그 저기 뭐냐 포지셔널 인코딩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갖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많은 것을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거라 갖고 질문이 없을 것 같아 갖고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영범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